예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회복 중인 또 회복을 돕는 남자 바르실레입니다. 저는 성인아이입니다. 몸은 어른이지만 마음이 어린아이여서 여기서 이제 어른이 되어고자 하는 그런 회복 가운데 있고, 또 여러 충동의 문제에 있어서 또 잘 절제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어서 뭐 음식이나 성이나 또는 일이나 또 이런 충동들에 있어서 잘 조절하지 못하는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. 또 여러 사람들과 관계에 있어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고, 또 자존감의 부분에 있어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. 이제 거기서 회복 중인 거죠. 저희 이제 이 성인아이 문제에서 회복하기 위해서 제가 어떤 노력들을 많이 했냐면, 상담을 이제 받았어요. 근데 상담사들을 이제 제가 총 3명한테 상담을 받았어요. 이제 후원자 말고, 후원자는 좀 다른 개념이고, 이제 상담사들한테 후원을 받았는데, 이제 첫 번째 후원자는 이제 개신교인이었어요. 그래서 교회에 다니시는 분이었고, 특히 이제 엮이는 가정 출신의 사람들을 이제 많이 도와줬던 분이거든요. 근데 그분의 지로는 모든 사람들은 존귀한데 그 자존감에 있어서의 기운들을 잘 불어넣으면 좀 제대로 회복될 수 있다라는 그런 원리를 가지신 분 같아요. 그래서 그 부분을 굉장히 집중적으로 많이 해주셨어요. 그래서 당신은 존귀하고 당신은 정말 너무 귀하고 너무 대단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주셨거든요.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서 많이 위로를 많이 받았어요. 그래서 한 번은 이제 저한테 전화 갑자기 도서관에 있는데 전화 주셨더라고요. 그래서 전화 받으니까 난데없이 당신 너무 존귀하고 너무나 귀하고 너무 사랑스럽고 정말 큰 일을 할 거라는 그런 축복의 말들을 많이 해주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그때 감사한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. 그리고 상담을 할 때도 정말 제 얘기를 얼마나 잘 들어주는지 막 같이 막 웃고 막 같이 막 기도하는 마음으로 막 듣고 막 발을 구르고 웃을 때는 막 같이 발을 구르고 막 슬퍼할 때 같이 아파하고 막 하면서 정말 전심으로 저를 도와주셨거든요. 그러니까 그분을 통해서 제가 이제 받은 거는 정말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받는다라는 느낌을 정말 들었었고, 저희 어머니 이후에 정말 처음으로 정말 그런 마음이 들었고, 전적으로 날 지지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 그런 부분에서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. 다만 문제는 뭐였냐면, 그런다고 해서 이제 이 역기능적인 이 성인아의 기질이 이제 고쳐지진 않더라고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사람에 대한 근본적인 공포, 또 여러 일들을 할 때 공황 상태에 빠지는 거, 또 여러 음식에 대한, 일에 대한, 성에 대한 여러 충동들, 이런 것들이 없어지지가 않더라고요. 그래서 이게 좀 한계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그래서 한 12번 정도 했던 것 같은데 이제 좋았지만 좀 그런 부분 한계가 있어서 제가 이제 갈아탔습니다. 그래서 그 이후에 한동안 다른 회복 방법을 하다가 두 번째 후원자를 이제 상담사를 만났는데, 그분은 이제 대학원에서 만난 분이었어요. 그래서 대학원에서 상담학을 공부하시는 분 같아요. 근데 학교에서 그렇게 이렇게 매칭해 주는 게 있어서 이제 저 지원을 해가지고 했는데, 그분은 제일 별로였어요. 사실 제일 별로였는데, 왜 그랬냐면 이제 그 저를 사랑하고 저가 회복되기 원한다라는 그런 마음보다는 약간 상담을 하는데 임상 실험한다라는 느낌, 내가 임상 실험을 받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. 그래서 저를 막 이렇게 기록을 막 하고 어떤 케이스 같은 것들을 막 이렇게 하는 느낌이었고, 그리고 이제 와이프를 데려오라고 하는데 이제 그것도 이제 어떤 이거 좀 신기한 케이스네 하면서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좀 자기가 케이스를 수집하고 뭔가 이렇게 실험 과정들을 거쳐서 좀 결과들을 보려고 하는 그런 느낌들이 정말 강하게 받았어요. 근데 이제 제 느낌일 수도 있지만 정말 사랑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못 받았거든요.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있어서 그 마음이 전달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분 뭐 대학원생이고 공부해야 되니까 그런 느낌도 있었겠죠. 예, 뭐 논문에 실으려고 하는 걸 수도 있고, 어쨌든 저는 상당히 기분이 나빴고, 그래서 제가 이제 하다가 말았습니다. 중단했습니다. 와이프 데려오라고 하는데 그 임상 실험하는 느낌으로 그렇게 얘기해서 제가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하면서 이제 그만뒀어요. 이제 세 번째 이제 제가 상담사를 이제 받게 됐는데, 세 번째 상담사는 이제 카톨릭에 있는 수녀님이셨어요. 제가 이제 기도 배우러 이제 성당에 이제 잠깐 갈 일이 있었는데, 저는 개신교인이긴 한데 이제 성당에도 갔었거든요. 그래서 그 하는데 거기 수녀님이 그 운영하는 이제 상담소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거기서 이제 좀 무료로 받을 수 있냐라고 해가지고 이제 받았어요. 근데 지금 생각하면 또 고마워요. 왜냐면 굉장히 비싼 돈을 주고 해야 되는데 무료로 해주셨고, 그리고 제 아내도 같이 케어를 해주셨거든요. 그래서 이제 상담을 열심히 받았죠. 근데 그분은 어떤 스타일이었냐면 공부를 부지런히 하시고, 그리고 이제 돕는 스타일이었어요. 그래서 그 케이스가 딱 나오면 그거를 공부를 쫙 해가지고 딱 돕는 거죠.
그리고 나서 또 하나 그분의 강점은 뭐였냐면 그 성당에서 하는 그러니까 수녀원인가요? 거기서 하는 그 팀들이 있어요. 그 기도팀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본인이 상담하면서 그거를 그 기도라는 도구를 같이 쓰게 해줬거든요. 그래서 이제 그 기도를 이렇게 배우도록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좀 같이 서포트하는 영적인 부분들을 좀 서포트하면서 이제 같이 가도록 해서 그런 부분에 강점이 있더라고요. 근데 이제 거기에 한계는 뭐였냐면 그분이 이제 어떤 성인 아이가 아니었고 아니면 그 제 성향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. 왜 사람을 두려워하느냐, 왜 스트레스 받아 하느냐, 왜 충동을 왜 끊지 못하느냐, 약간 이런 느낌. 그래서 그분이 열심히 공부를 하셨어요. 이제 뭐 성부분에 있어서도 또 뭐 그 외에 어떤 부분에 있어서도 저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열심히 공부를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참 대단하시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.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그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. 이제 그 열심히 도우시는데 이제 잘못 적용하신 거예요. 그러니까 저를 중독에 대한 것이나 아니면 성인아이적인 것으로 이제 그것으로 접근하지 못하고 저는 할 수 있는데 사람이 못 돼가지고 안 한다 이런 식으로 약간 접근하신 거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사이클에 딱 걸린 거예요.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제 아내한테도 이제 그렇게 적용하는 거죠. 근데 아마 이런 것 같아요. 아내 입장에서 들어보니까 제가 나쁜 놈이거든요. 그래서 이제 아내 입장에서 저를 이제 판단하시고 저에 대한 태도와 아내에게도 남편이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다. 쪼아야 된다.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아내가 그때 이제 그때 이혼할 뻔했어요. 저희가 사실. 그래서 이혼하기로 거의 이혼해야겠다라는 막 아내가 마음을 먹고 새벽까지 막 그렇게 했었거든요. 왜냐면 저는 제정신이 아니고 그리고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사람이라고 하니까. 그래서 이제 제가 이혼당할 뻔했어요 그때.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다가 제가 이제 수녀님한테 엄청 폭언을 했죠. 이제 문자로 이딴 식으로 할 거냐 막 해가지고 막 폭언을 한 다음에 지금 이혼하게 생겼다. 뭐 당신이 뭐 성인아이나 뭐 이런 기질들에 대해 아냐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쏟아붓거든요. 그리고 이제 다음에 마지막 이제 인사하려고 갔는데 그래도 그분이 상담을 오래 해서 그런지 배짱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딱 마음을 어느 정도 정리하고 하시고 저에게 선물 같은 걸 딱 주시면서 이제 마무리를 졌거든요. 그래서 지금 보면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에요. 사실 굉장히 공부하셔가지고 이렇게 하시는데 직접 경험한 거랑은 좀 한계가 있긴 하더라고요. 예,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어려움이 있었고 하지만 그때 제가 느낀 건 이렇게 상담을 할 때 그 서포트 그룹들이 있으면 되게 좋구나. 어떤 거긴 기도팀이 있었기 때문에 도구들이 있었어요. 그래서 제 아내가 그때 기도를 배웠던 게 있거든요. 호흡 기도랑 뭐 이런 것들 배운 게 있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저기 써먹으면서 힘들 때 써요.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강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상담을 받으면서 느낀 거가 뭐냐면 이제 첫 번째는 이거예요. 상담사를 잘 골라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거예요. 상담이 유익하기도 하다. 도움이 된다. 라는 거예요. 근데 이제 두 번째 상담을 할 때 상담사를 잘 골라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하게 됐어요. 상담사를. 왜냐하면 자기의 기질과 맞는 사람이 있고 상담사 뒤에는 그 머릿속에는 상담을 인간에 대한 이해와 또 신에 대한 이해 또 어떤 상황들에 대한 이해의 어떤 이론적 바탕이 있거든요. 예를 들어 융의 이론을 따르는 사람은 어떤 그 영성적인 부분들을 좀 다루잖아요. 그런 부분이 있고 어떤 프로이트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면은 어린 시절에나 아니면 뭐 어떤 그런 것들 자아 초자의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쭉 가게 되고 또 인지적으로 그 인지 치료라 그러나요? 인지 치료로 하면 이제 머릿속으로서 이제 회복을 해야 머리에 어떤 신념들이 틀려서 뭐 그것들을 고쳐야 된다라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회복을 하고 또 행동주의로 이제 치료하려는 방식들이 있는데 또 그 행동주의 있는 사람이 이제 먼저 액션을 취하면 뭐 참으려고 하면 참을 수 있고 어른처럼 행동하려고 하면 어른처럼 행동할 수 있고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각각의 그 상담에 대한 이론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. 그래서 내가 상담사를 선택할 때 어떤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사람을 도우려고 하는지에 대한 그 배경을 분명히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. 라는 거를 제가 그때 가서 알게 됐어요. 그래서 뭐 직접 물어보셔도 되고 아니면 그 다 속해져 있는 단체가 사실 그거를 대변하거든요. 그래서 상담사가 뭐 예를 들어 성경적 그 상담사이면은 뭔가 이제 그렇게 뭐 어떤 뭐 성경의 원리대로 이렇게 그 또 이론 상담사가 있어요.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그쪽에 이제 권위자들이 있는데 그쪽의 이론들을 따르는 거고
또 어떤 융 쪽으로 이렇게 따라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쪽에 바탕에 하시는 분들이 있고, 또 인지치료 가장 많이 하는 것 중 인지치료로 생각을 바꿔서 이렇게 할 수 있다, 이런 것들을 이제 주의로 하시는 분들이 있고, 막 이렇게 각각의 그 이론적인 배경들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 속해져 있는 기관들이 어떤 이론들을 따르는지를 좀 보면 좀 도움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. 그리고 이제 그 상담사들의 성향도 있고, 그리고 나랑 또 맞는지도 좀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첫 번째 분은 저랑 정말 맞았어요. 그래서 제가 오랫동안 관계를 많이 맺었고, 제가 여러 힘든 사람들 글로 보내기로 했는데 지금은 은퇴하셨어요. 그래서 그분한테 많이 도움을 받았고, 그리고 세 번째 상담사는 사실 굉장히 좋은 분이었는데 저랑 맞지가 않았어요.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어려웠던 거. 그리고 좋은 상담사도 있지만 좋지 않은 상담사도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돈을 받으려고 하시는 분도 있고, 막 돈 벌려고 하시는 분도 있고, 아니면 돈 버는 것도 있지만 돈을 받아야죠. 상담할 때 돈 받아야 되는 거. 그 사람도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사람을 돕는 직업으로 한 건데, 영혼의 의사인데 그 사람들이 돈을 지불해야죠.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아예 그게 주 목적인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. 이 사람이 어떻게 되든 뭐 이렇게.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좋은 상담사, 안 좋은 상담사도 잘 분별해야 된다는 거가 제 이제 생각입니다. 근데 이제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본질은 이게 아니에요.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건 상담을 고를 때는 이런 것들을 주의하면 좋은데, 이 상담사들이 저에게 삶의 많은 부분을 도움을 주고 위로를 주고 자존감의 부분에 영향을 줬지만 제 근본적인 부분에 있어서 해결책을 되지 못했습니다. 제 마이너스 인생에서 제 플러스로, 지금 플러스라고 생각하거든요. 막 살만하고 살고 싶고 막 이러거든요. 근데 그렇게 만들어주지는 못했어요. 늘 문제 안에 이렇게 겉도는 생각이었고, 겉돈다는 느낌이었고,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아팠던 거 또 아프고, 뭔가 나아지지 않는다는 느낌. 오히려 내가 아는 게 더 많아져서 더 이렇게 신경 쓸 게 많아지는 느낌 때문에 좀 고통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또 이제 성인아의 기질들, 예를 들어 내가 상담을 열심히 받을 때는 그래, 내가 건강한 사람이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. 아니, 소중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. 근데 예를 들어 한 5명 6명에서 같이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는 갑자기 그 공포감, 사람에 대한 공포감이 확 몰려와가지고 그 어떠한 이론, 그 어떠한 그 충고, 어떠한 그 위로, 어떠한 이론, 위로, 충고, 그 어떠한 것도 적용이 되지 않는 거예요. 그때는 완전히 환자예요. 그래서 식은땀 막 삐질삐질 흘리면서 막 밥 제대로 못 먹으면서 막 부들부들 떨면서 막 이러거든요. 그래서 이제 그 상담만으로는 사실 저는 좀 부족했어요. 근데 이제 상담 중에 이런 상담도 있긴 한데, 영성 상담이라고 그러나요? 뭐 신의 도움을 받아서 신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풀어가는 그런 영성 상담인데, 저는 그거는 받아보지 못했어요. 근데 뭐 그 어쨌든 이제 힘이 없는데 이제 막 그 사람을 이렇게 위로하고 막 자기가 이렇게 노력해가지고 하도록 하는 그러한 상담 방식으로는 저는 좀 어려웠다는 거. 그래서 상담 전체가 힘들다 이거보다는 상담의 일부가 저게 좀 맞지 않았다는 거, 특히 중독을 끊는 데 있어서는 사실 좀 어려웠다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또 어떤 분들은 제가 이제 조현병이신 분도 있는데 거기서 이제 어느 정도 극복을 하시고 잘 지내시는 분들이 있어요. 그래서 인정하고 받아들이시면서 그런 분들이 이제 상담을 꾸준히 받으시더라고요. 그래서 또 이제 저는 상담 무용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도움이 되니까 잘 선택해야 되는데,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 성인아의 기질에 있어서는 완전히 이렇게 근본적인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해소는 되지 않더라. 또 여러 충동의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더라. 그래서 한계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나눴습니다. 예, 오늘도 애쓰시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. 저희들 모임이나 또 개인 홈페이지에서 또 뵙고 또 더 깊은 이야기들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화이팅입니다.